안녕하세요. 벌써 2021년도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다사다난했던 2021년은 가고 대망의 2022년의 새해가 다가옵니다. 2022년은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사람들의 생활도 많이 달라지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렌드 코리아 2022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에서 매년마다 발간되는 소비 트렌드를 예측하는 책입니다. 2022년은 범의 해를 맞이하여 타이틀 키워드를 타이거, 오와 캣으로 정했습니다. 검은 호랑이처럼 힘차게 포효하는 2022년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사회. 한국 사회가 파편화되고 있다. 공동체가 개인으로 조각조각 부스러져 모래알처럼 흩어진다. 개인은 더 미세한 존재로 분해되며 서로 이름조차 모른 채 고립된 섬이 되어간다. 이러한 현상을 사회가 극소 단위로 분화됐다는 의미에서 나노사회라 명명한다. 나노사회 현상은 산업화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이기는 하지만 최근 그 경향성이 매우 강력해졌을 뿐만 아니라 다른 트렌드 변화를 추동하는 중요한 동인이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 다시 한번 주목한다. 나노사회 트렌드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관철되는 여러 변화의 근인이다. 본서의 러스틱 라이프, 머니러시, 라이크 커머스, 루티니, 헬시 플레저 등 많은 주요 트렌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다 큰 흐름에서 나노사회가 미치는 영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나의 트렌드를 당신이 모르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라는 말처럼 트렌드의 미세화를 촉발한다. 둘째, 개인의 성공과 실패가 각자의 몫이 되어버리면서 긱노동을 마다하지 않는 노동의 파편화가 강해진다. 셋째, 가정이 분해되고 그 기능이 시장화되면서 사회 인프라와 유통업 등 산업이 세분화된다. 머니러시. 돈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미국 서부에서 금광이 발견되자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골드러시에 빗대어 수입을 다변화, 극대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머니러시라고 부르고자 한다. 머니러시는 자본주의 퀴즈의 흐름을 잇는 키워드다. 돈에 편견이 없는 자본주의 퀴즈가 주로 플렉스로 일컬어지는 소비에 큰 관심을 두었다면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의 머니러시는 주로 파이프라인이라고 불리우는 수입원 다각화에 초점을 맞춘다. 수입의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자 하는 머니러시는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하는 투잡, 엔잡과 레버리지, 부채를 적극 이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투자로 양분된다. 사람들이 수입을 늘리고 싶어하는 이유는 소비 지출에 대한 기대는 크게 높아진 반면 개인을 둘러싼 경제 환경은 더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SNS를 통한 소비 준거점이 올라가면서 소비에 대한 욕망은 커졌는데 은퇴 후 대비를 위한 여건은 팍팍하기만 하다. 각자 도생의 시대에 내 힘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정 수입 외에 부가적인 파이프라인이 반드시 필요해졌다. 득템력. 값비싼 브랜드 제품이 아니라 갖기 어려운 아이템을 누가 얻는가가 과시와 차별화의 요소가 되고 있다. 경제적 지불 능력만으로는 얻기 어려운 희소의 상품을 얻을 수 있는 소비자의 능력을 득템력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과거 신분제 사회에서는 세련된 에티켓이나 문화적 소양 등으로 자신의 지위를 은근히 과시했는데 이를 보이지 않는 잉크라고 한다. 하지만 도시화로 익명성이 커지면서 비싼 사치품같이 보이는 잉크가 그 역할을 대신하기 시작했다. 이제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시대다. 득템력은 기본적으로 보이는 잉크이지만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이해력을 가진 사람끼리만 공유하는 능력이라는 측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잉크의 성격도 동시에 지니고 있어 흐릿한 잉크 전략이라고 부를 수 있다. 득템력이 중요해진 이유 중에서는 사치 대중화로 높은 가격보다 획득의 어려움이 차별화의 기호가 됐다는 점을 가장 눈여겨봐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득템의 과정을 즐기고 SNS에 올리는 경향이 늘고 있으며
한정된 아이템이 투자의 일환이 된다는 점도 득템력 부상의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러스틱 라이프. 촌스러움이 힙해지고 있다. 시골은 더 이상 시대에 뒤떨어지는 낙후된 공간이 아니다. 때때로 평범한 일상마저 버겁게 느껴지는 도시인에게 촌은 따분함을 넘어서는 여유로움과 불편함을 무릅쓰는 경험이 매력적인 공간으로 다가온다. 러스틱 라이프란 날것의 자연과 시골 고유의 매력을 즐기며 도시 생활에 여유와 편안함을 부여하는 시골향 라이프 스타일을 지칭한다. 러스틱 라이프는 도시와 단절되는 2도 향촌이라기보다는 일주일에 5일 정도는 도시에 머무르는 5도 2촌을 실천하며 삶에 소박한 촌스러움을 더하는 새로운 지향을 의미한다.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도시와 시골 생활의 비중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러스틱 라이프의 층위는 떠나기, 머물기, 자리잡기, 둥지틀기의 4단계로 구분된다. 헬시 플레저. 건강관리가 힙해지고 있다. 건강이 중요하지 않았던 때가 없었지만 전 세계를 휩쓴 역병의 시대에 건강한 면역은 모두의 화두다. 특히 젊은 세대가 건강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서 과정과 결과가 모두 즐겁고 지속가능한 건강관리가 대세가 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 고통을 감수하거나 절제하려 하지 않는다. 맛있고 즐겁고 편리해야 한다. 이러한 트렌드를 건강관리가 즐거워진다는 의미에서 헬시 플레저라고 명명한다. 즐거움에서 오는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즐기는 길티 플레저의 중의적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최근 헬시 플레저의 양상은 다양하다. 저칼로리로 즐길 수 있는 자극적인 속세의 맛이 나는 다이어트 식품이 인기를 끌고 효율적으로 피로를 관리하기 위해 수면 패턴을 체크하고 솔루션을 찾기도 하며 심지어는 재미로 보는 운세로 멘탈을 관리한다. 힘들고 어렵고 엄격했던 건강관리가 쉽고 재미있고 실천 가능한 건강관리로 변모하고 있다. 엑스틴 이즈백. 언론에서는 1980년에서 1990년대생 MZ세대가 화제지만 소비의 양적 규모나 질적 파급력으로 볼 때 대한민국 소비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세대는 1965년에서 1979년생 X세대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하는 X세대의 핵심을 엑스틴이라 부르고자 한다. 엑스틴은 1970년대생으로 첫째, 경제적,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10대 시절을 보내면서 형성된 자유롭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간직하고, 둘째, 10대 자녀와의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는 시대라는 의미를 포괄한다. 엑스틴이 20대였던 1990년대만 해도 그들은 야타족, 오렌지족 등 숱한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지금의 MZ세대보다 더 큰 충격을 던지며 세대 담론의 출발을 알렸던 신세대의 원조였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문명사적 대전환기 독재 정권을 민주정부로 교체시킨 정치사적 격변기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변화를 만들어낸 주역이기도 하다. 엑스틴이 40대에 접어들면서 가장 큰 소비력을 갖춘 집단으로 성장하고 있다. 바른생활 루틴이 자기 주도적으로 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신인류가 나타났다. 직장인은 하루 일과표를 만들어 스스로 준수하고, 학생들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스터디 카톡방을 만들어 실천을 인증한다. 일상에서도 3분간 양치하기 같은 소소한 루틴을 지키며 나만의 성공 스토리를 모아간다. 네, 이상으로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니체의 말입니다. 거의 2년이 넘는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는 삶을 이어왔고,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힘찬 호랑이 해를 맞이하여 멋지게 성공을 향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2022년 소비 트렌드에 대하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